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선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필로폰 매수, 투약 이 사건에 대해서 공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성공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필로폰과 유사한 종류죠. 케타민. 요즘에 떠오르는 신종 마약입니다. 아니죠. 네. 케타민은 과거부터 있었고 사실 필로폰하고 비견될 건 아니에요. 필로폰은 아니. 중독성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세고 실제로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데는 항정이지만은 마약류다.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 병원에 가면 처방받을 수 있을 정도의 약이 필로폰은 안 되는데 케타민은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본인의 건강 상태에 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필로폰은 지금도 의약품으로 씁니까? 당연히 쓰죠.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쓰는지까지는 모르죠. 필로폰은 약으로 안 써요. 필로폰은 왜 약 안 써?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막 아니, 시작해서 이 얘기를 왜 하는 진짜 거야? 50년대, 60년대 약으로 썼던 거고 요즘은 필로폰 실제로 약으로 안 씁니다. 쓴다고도 댓글 들어오면 책임질 수 있겠어? 여러분들 댓글 폭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안 씁니다. 필로폰.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케타민이라고 하더라도 중독성이라던가 가벌성이 약한 류의 항정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대량의 케타민을 매수했던 사건이었어요. 지인과 함께 투약도 하고 적지 않은 양을 구매를 했지만은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데 사용한 것만 적발이 돼가지고 사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정식 재판으로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 공판을 가죠. 집행유예를 받아서 최대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공판을 안 갔나 보네? 정식 재판으로 회부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식 벌금형으로도 처벌되지가 않았어요.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나요?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무죄를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매수한 사실도 없고 투약한 사실도 없고 누구한테 같이 투약하기 위해서 양도한 사실도 없고 이런 게 다 입증된다면 참 좋겠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매수한 사실 깔끔하게 인정하고 있었고 투약 사실도 인정하고 있었고 지인과 함께 투약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경하게 처벌받는 게 1차적인 목표였고 최상의 결론이 사실 기소유예 처분이었어요. 마약을 실제로 매수하고 투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기술이 뭔가요? 오늘 밤이새도 말씀을 다 못 드리기 때문에 가만 안 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근데 이 사건이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 매수가 조금 나중에 진행됐고 근데 같은 1년에 매수해서 그걸 가지고 지인과 투약을 했던 사건인데 투약과 소지 지인한테 양도 요거가 먼저 진행이 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어요. 매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매도책에 대한 수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이거는 송치가 되지 않고 경찰에서 추가 수사를 한 뒤에 뒤늦게 송치됐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더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한 사건으로 진행됐으면 그냥 한꺼번에 사가지고 투약했나 보다라고 해서 기소에 나오고 마는데 두 개의 사건처럼 분류가 됐다는 거는 검찰청에서 안 좋게 볼 만한 여지가 있었죠. 이 사건을 얼마나 질이 안 좋게 봤으면은 사건을 하나로 송치해도 될 것을 두 개로 송치했을까? 범죄 사실의 일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먼저 송치된 사건과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범들의 사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쪼개서 송치가 됐구나 라는 게 보이는 사건이긴 하겠죠. 쪼개서 송치가 됐구나 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죄질을 안 좋게 볼 여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법무부의 안심 같은 경우에는 앞사건과 같이 송치될 수 있었고 같이 수사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 사건만 따로 떼어가지고 공판으로 가면 그것도 좀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좀 내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법리적인 문제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주장을 할 때 뭐부터 주장을 하죠? 사실관계부터 흔들어 놔요. 이게 도대체 매수한 게 맞는지 매수량이 얼마인지 매도한 사람도 없는데 그대로 매수를 인정할 거니 니네? 애매할걸? 이런 포인트로 수사기관의 심증을 막 흔들어놨지. 무혐의 같은 기소유예 그렇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정말 봐주려고 작정하고 기소유예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진짜 무혐의 때리기는 진짜 곤란한데 내가 이걸 기소하려고 하니까 기소하기에도 부담스럽네 이런 경우에 기소유예 합니다. 그런 포인트를 조금 심증을 많이 심어준 후에 말씀 주신 대로 상단계 넘어가서 우리가 좋습니다. 한 행동은 다 인정할게요. 선처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 양형자료 빡빡하게 그래서 수사의 협조도 정말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유죄지만 검사선에서 용서를 한다라는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한다. 우리나라 공소에 대한 크게 두 가지의 검사의 강력한 권리가 있는데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라고 해가지고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할까 말까가 내 맘대로야. 그죠? 네. 너 지금 비웃니? 기소 독점 편의주의를 왜 얘기해? 네, 구독자님들 그런 거 안 궁금해하다고 몇 번을 얘기해. 일단 잡소리 집어치우고 천만다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나온 사건 알리고
말씀드리면서 케타민뿐만 아니라 수면제들 많잖아요. 혹시라도 뭐 여행 중에 걸렸다던가 친구들과 같이 하다가 친구가 뭐 경찰서 가서 갑자기 정신이 나가가지고 진술했다던가 이런 걸로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길 바랄게요. 마약이라는 게 잘못된 거긴 하지만 요즘에 워낙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라던가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셔가지고 기소유예 받는 기술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